제가 보기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이게 적용이 되면 양도세가 1세대 1주택이라 그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주택 양도세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던 이 양도소득세 완화안이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어쨌든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9억 원이 넘는 것을 고가주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9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봐서 9억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지난 6월이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지 한참 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 낮춰주겠다는 기사들이 버젓이 나왔는데 몇 달째 실제 양도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팝니다. 집을 팔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면 양도세 완화해 준다는데 왜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9억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올려준다고 얘기하면요, 바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매물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까지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냈지만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장특공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따져서 저걸 다 10년씩을 맞춰야 최대 80%를 해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팔고 싶어도 저 장특공제가 제한이 돼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아예 이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매물이 좀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장특공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특공제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클 경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팔 경우에는 장특공제 비율을 좀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장특공제 비율은 저렇게 됩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따져서 최대 80%를 적용을 해주게 되죠. 양도 차익이 100억이건 300억이건 500억이건 무조건 저 거주와 보유기간만 맞으면 80%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세금 봐도 세금 감면할 때 이 액수 상한이라는 게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에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한테 팔았죠. 이 매각 차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1990년에 이 집을 10억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67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무려 57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양도세 얼마나 냈을까요? 물론 실제로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국세청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억 8천만 원 정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4억 원이 안 됐습니다. 57억 원을 벌었는데 3억 8천만 원 세금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거는 투기도 아니고 1주택자인데 이 80% 공제해 주는 게 과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액수와 무관하게 80% 공제를 해주면요, 한마디로 혜택은 이런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걸 이번에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거주에 따른 장특공제는 안 건드리고요, 보유를 좀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라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그냥 40%까지 해주고요, 5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걸 30, 20, 10 이렇게
장특공제 비율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넘는 순간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는 10%만 인정을 해주겠다. 결국 15억 이상 남기고 팔 경우에는 보유에 따른 10%, 거주에 따른 40%, 최대 50%까지만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 당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 큰 분들은 세금이 좀 올라갈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 당론을 봐도 별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요, 기존 주택은 대상을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면 양도세가 1세대 1주택이라 그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현재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을 2년 동안 보유, 그리고 2년 동안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 따라서는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죠. 보유와 거주 기간을 따질 때 그 집을 취득했을 때부터 봐주는 게 아니라 최종 1주택,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집을 보유하고 또 그 집을 거주한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만 보유와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9억 원까지 비과세 줄 때 이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9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이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그런 최종 1주택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장특공제 비율을 따질 때 그냥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만을 따져서 적용을 하지, 거주 기간 동안 1주택이었는지 다주택이었는지 안 따집니다. 보유 기간 동안 1주택이었는지 다주택이었는지 안 따집니다. 그저 8대 1주택이면 과거에 다주택인 기간 동안의 거주와 보유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방식입니다. 근데 바로 민주당이 요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팔 때도요, 그 집에 대한 장특공제 방식을 적용을 할 때 과거 다주택인 기간 동안 그 집을 거주하고 보유했던 것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오로지 1주택일 경우에 그 팔려는 집에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엄청 큽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주택을 해소하고 1주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장특공제 비율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용 시기입니다. 바로 민주당 안을 보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장특공제 비율 제한하는 것처럼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2023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바로 민주당 당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에 샀던 아파트를 20억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무려 12년 동안 팔려고 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실거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분이 과거에 다주택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이 된 것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도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도 최대치까지 가능합니다. 80%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주택 상태고,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10년이 넘게 12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8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다 그러면 저분은 양도세를 2,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데 세금은 2,500만 원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 얘기대로 장특공제가 바뀐다 그러면 완전히 세금은 달라지게 되죠. 우선 그럴 경우에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딱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집을 보유하고 거주한 게 딱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무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2,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는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거보다 더 엄청나게 세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잠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던데 저렇게 계산을 하니 양도세가 뭐 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마 그 집은 못 팔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바꾸려는 이 장특공제 방식은 다주택은 생각하지도 마라. 다주택자 아닌 오로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 다주택은 빨리 해소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들이 최근 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공약이 많이 다릅니다. 자, 우선 두 후보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게 보유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국토 보유세,
한마디로 기본소득 토지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국토보유세라는 건 뭐냐? 저건 한마디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저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종부세보다 훨씬 넓은 상위 10%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이용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새로운 세목의 특수목적세를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없애겠다. 그래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양도세도 두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에 관련한 이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양도세를 좀 단순화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막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복잡하게 양도세 계산을 하는데요. 양도 차익별로 좀 단순하게 양도세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도 밝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양도세 관련된 생각은 감세입니다. 1주택자는 아예 양도세 면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 부동산 관련 공약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